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회사 직원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제 지평선학교가 입학생을 바꿔치기 했다는 전주 MBC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재단에 해당 교장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불량 달걀을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달걀까지 음식점에 팔려 식재료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절차가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선거인단 강제 동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불법 행위로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이종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산에 있는 군산 컨트리 클럽. 이 회사 직원들이 업무와 사담을 나누는 단체 문자방입니다. 한 간부가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에 응하라며 문자방에 글을 올립니다. 일부 직원들이 꼭 해야 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간부는 회사의 지시라고 강조하고 선거인단에 가입하면 주어지는 인증번호를 보내라고까지 합니다. 그것도 일인데 왜 그걸 해야 되냐 했더니 회사에서 하래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은 직원들은 회사의 지시성 문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자세히 모르시는 회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저희도 안내만 받은 거라서. 군산 컨트리 클럽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오늘 최소한 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성 문자가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인단 동원은 엄연한 불법이자 선거의 공정성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동원했는지, 민주당과는 어떤 관련인지,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해 도내 정치권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도내 7명의 의원들이 어제부터 국회 농성을 벌인 데 이어 도내 도당 차원에서도 특검 연장 불승인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대통령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중단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세계 3대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마침내 도내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개막으로 도내 산업 구조에까지 변화가 기대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청사와 나란히 지어진 기금운용본부. 사무용 집기를 옮기는 손길이 분주하고 직원들도 속속 새로운 일터에 도착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이 나와 전북 신청사로 내려온 직원들을 환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북 도민들이 생각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또 각별한 애정이 있다. 전라북도는 산업화에는 뒤처졌지만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서울, 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거점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임직원이나 가족의 안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게 완전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이런 게 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면.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원들 외에도 연간 3만 명의 투자 관계자 방문이 기대된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일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하고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운용, 대체 상품 투자 업무를 본 궤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성대하게 진행하려던 개청식은 이사장 구속과 조직 정비를 이유로 오는 4월쯤으로 늦춰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왔지만 기대 못지않게 당장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과 상생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는 일부터가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금융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금본부와 거래하는 300여 개 위탁운용사의 지점이나 사무소를 유치해야 하지만 일부러 내려온다는 곳은 없습니다. 올라오신다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하루를 버려버리면은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전북에 내려올 회사에 가산점을 주거나 기금을 추가 배정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법인이나 지점을 둔 해외 금융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어서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주요 대선 후보자들도 저희 전북을 특화된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나감으로써 대선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주 MBC 설문 결과 가산점 부여 등 위탁운용사 유치 방안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가장 적극적이었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하나 위탁운용사 유치 못지않게 서둘러야 할 것은 가산점 등 정부 지원에 힘을 실어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정부가 육성하려고 지정한 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 두 곳뿐입니다.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유인책을 담는 금융중심지 조정이 절실 필요합니다. 전북 혁신도시가 또 하나의 국내 금융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이번 대선의 지역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의 합격자 바꿔치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MBC 보도에 따른 도교육청 감사 결과인데 추가 비위 사실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전주문화방송에서 제기한 김제 지평선 중고등학교의 합격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평선 중고는 지난해 10월 중학교 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장의 지시로 불합격자 3명을 합격자로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또한 고등학교 합격자 가운데서도 3명의 성적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1명은 합격 처리했고 2명은 예비 합격자로 조치했는데 미등록자가 없어 예비 합격자들이 실제 입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교장은 입학사정회가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배려 등을 고려해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권한 밖의 위반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협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협의라고 볼 수도 없고 지시에 의해서 이제 바꿔줬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해당 교장은 내일자로 이미 퇴임이 예정돼 있어 파면 요구가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재단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더불어 관련 녹취록에 언급된 윗선과 어른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추가 감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 역시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법인 후원금과 떡값을 요구하고 무더기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무주군 의회는 최근 남원권 시외버스의 요금 인하를 계기로 진안, 장수군과 협력해 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무진장 시외버스는 전주, 진안 사이에 고속도로가 개설됐지만 요금 요율이 높은 일반 국도 노선만을 고집해 요금 체계에 불만이 높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폐기 직전에 이른바 불량 달걀을 전문적으로 유통해온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달걀인데 최근 1년간 빵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의 한 닭농장. 달걀 창고 한쪽에 불량 달걀들이 쌓여 있습니다. 껍데기에 금이 가거나 찢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손톱만한 구멍이 난 달걀, 배설물이 묻은 달걀도 눈에 띕니다. 유통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닭이 쪼아서 그런다며요? 얘들도 쪼으나 봐. 46살 박모 씨는 이런 달걀들을 지난해 초부터 시중에 팔아왔습니다.
농가에서 30개들이 한 판을 1,000원에 산 뒤 2,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식당에 팔았습니다. 싼값에 사들인 불량 달걀은 백반집이나 뷔페, 마트 내 빵집 등 15곳으로 유통됐습니다. 계란말이, 계란찜, 빵의 식재료로 쓰였지만 밀가루 반죽 등으로 조리를 한 탓에 손님들은 달걀 상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최근 1년간 유통된 불량 달걀만 30만 개, 시가 7,500만 원어치입니다. 깨졌어도 막은 살아있었거든요.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썼는데 그게 크게 불법 비리인지 몰랐고. 박 씨와 거래한 농장은 식용 달걀에 의무화된 유통기한이나 생산지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름에 유통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장균이라든지 살모넬라균 등 유해한 독소들이 침입될 확률이 많습니다. 박 씨는 또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으로 달걀 값이 급등하자 더 비싼 값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닭농장 주인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량 달걀로 조리를 한 식당 주인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연도항에서 선장과 선원 4명이 탄 9.7톤급 안강망 어선이 출항 10여 분 만에 방파제에 걸려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바다에 뛰어든 선장과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원 46살 김모 씨는 전복된 선박 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으며 해경은 선장 51살 최모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태영 전주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을 기각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900만 원의 항소심형이 확정됐습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고 오는 4월 12일 삼천 123동과 효자 1, 2동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완주와 순창에서 생산된 840톤의 친환경 쌀이 제주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850여 곳에 공급됩니다. 공급량 840톤은 제주도 전체 학교 급식량의 절반 수준이며 제주도는 전국 23개 업체 가운데 평가를 거쳐 완주 지역 쌀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대선 공약 중 종합경기장 사업이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정 대선 공약에선 빠져 있어 송하진 지사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문 인식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바이오 인증 서비스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행은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시는 올해 아중호수 주변 호동골 공원 약 1,900여 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해 오감 체험 놀이공간, 비밀 요새 놀이터 등 생태 놀이터로 조성합니다. 시는 아동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원하는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이건식 김제시장의 보성시청을 검토한 결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후배인 63살 정모 씨 업체에서 16억 원 상당의 가축 면역 보조제 등을 부당 구매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무허가 화물차 정비업자 54살 정모 씨 등 2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3년 반 동안 완주군 봉동읍에 무허가로 정비업체를 차린 뒤 화물차 600여 대를 수리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부 폐지론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이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